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절차 강화, 오늘로 이틀째죠. 시행 첫날인 어제 하루에만 단기 체류자 5명 중 1명꼴로 코로나에 확진된 걸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백신 효과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미국발 신종 변이까지 이미 우리나라에 유입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은 오늘 연초 개각서를 다시 한번 일축했는데요.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혜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화요일의 뉴스픽 5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5명 중 1명, 당분간 없다. 충돌 또 충돌, 강남 용산 빼고 설맞이 준비로 잡아봤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전원에 대한 PCR 검사, 오늘로 이틀째 시행 중입니다. 공항에서 바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단기 체류 입국자, 분류를 위해 붉은 명찰을 걸어야 하고요. 인솔하러 나타난 군인들의 놀라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입국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입국자도 입국자를 기다리는 가족 지인에게서도 볼멘 소리가 나오는데요. 아들이 지금 여행 왔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1시 2분에 도착했는데 아마도 4-5시간 기다리라고 하는데요. 음성 나올 때까지 지금 기다리라 해가지고 좀 불편해요. 하지만 불편해도 꼭 필요한 조치였던 건 맞습니다. 이번 고강도 방역 대책을 시행할 때 했던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어제 하루 인천공항에서만 61명의 중국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전체 검사자가 309명이었으니까요. 19.7%, 5명 중 1명꼴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내일까지는 중국에서 비행기를 탈 때 음성 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되죠. 따라서 공항에서 검사를 꼭 받지 않아도 되는 입국자 중에 확진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이나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일단 집으로 가지만 하루 안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중국발 입국자의 절반가량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방역 대책의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발 코로나 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홍콩과 마카오입니다. 중국 본토에서 출발한 사람이 이 지역을 거쳐서 우회 입국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번 조치 대상에서 빠져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정부 자문 전문가들도 이 부분을 우려했다고 하는데요. 추후에 추세를 봐가면서 홍콩뿐만 아니라 허브공항 같이 이렇게 돌아서 오는 그런 공항에서 오는 분들에 대해서도 입국자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중국 체류가 최근 10일간에 있었다 그러면은 체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추가 정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따라서 홍콩과 마카오를 출발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비행기에 타기 전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오는 7일부터입니다. 다만 입국 뒤 코로나 검사는 우선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발 코로나 최선을 다해 막고 있는 우리 정부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코로나 유행 이미 정점 구간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머지않은 시기에 이 고비도 끝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고강도 방역 조치를 시행할 때부터 짧고 굵게를 표방했는데요. 정부는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 강화 방안을 검토하였고 관계부처 논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중국에 대해 선제적인 방역 조치 시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3년을 겪어본 코로나 잘 알다시피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닙니다. 미국발 코로나 변이 소식이 또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XBB 1.5라고 불리는 변이인데요. 다른 변이보다 면역을 뚫는 능력이 더 높다고 합니다. 개량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까지도 피해버린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에선 지난주 신규 감염 중 이 변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40.5%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미 우세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 XBB 1.5가 지난달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방역 당국이 밝혔습니다. 우리 다정한 백반장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변이가 우리나라에도 이미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 XBB 1.5 변이가 지난해 12월 8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며 지금까지 국내 6건, 해외 유입 7건 등 총 13건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변이가 계속 나오는 한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대량 백신 그러면 안 맞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이 부분부터 말씀드리면요. 다행히 코로나에 걸렸을 때 증상이 악화하는 건 계속해서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재훈 가천대의대 교수의 말로 첫 번째 핑 마무리합니다. 네,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이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겠지만 그 변이에 대한 특성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고요. 중요한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치료 수단이라든지 아니면 백신의 효과의 중에서도 중증을 막아주는 효과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자체적인 정보와 감시 체계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두 번째 픽은 당분간 없답니다. 새해로 접어든 지 이제 3일 차입니다. 새해 처음에 의미를 두게 되는 시기인데요. 오늘 윤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말씀드린 노조회계의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국가보조금 관리체계의 전면 재정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야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집권 2년 차에 걸맞은 성과도 주문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행으로 보여주는 해가 돼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 부처는 개혁과제와 국정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만들고 그 이행 과정을 수시로 저와 대통령실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십시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속도감 있는 추진 강조하고 있죠. 그러려면 아무래도 일을 하던 사람이 계속 하는 편이 나을 겁니다. 윤 대통령 여기서부터 이미 국무위원들에게 언지를 준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 때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괜한 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정치권에 떠돌던 연초 개각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 개각설은 12구 이태원 참사 때부터 나왔습니다. 대응은 물론이고 태도 논란까지 불거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 특수본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엔 교체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있었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맞물려 구체적으로 한동훈 장관 차출설도 여권에서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아니 이제 그분은 이제 국무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 나가라 이렇게 뭐 해줘야 개각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인사권자니까 당신께서도 뭐 국무위원이 1년도 안 됐는데 나 당대표 나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네, 한 장관 외에도 권영세, 원희룡 장관 차출설까지 무성했는데요. 오늘 윤 대통령이 한 방에 정리해버린 셈입니다. 무엇보다도 한 번 기용한 인사를 잘 바꾸지 않는 이 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때문이란 분석이 여권 내부에서 나오고요. 이 한동훈 장관이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죠. 최근 상승세를 탄 국정수행 지지율에 자신감을 얻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 야당과의 관계는 연초부터 삐걱거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국면을 택해서 부담을 굳이 자처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장 오늘 오전에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때문에 이 국민의힘과 함께 민주당의 지탄 대상이 됐던 이상민 장관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유가족과 생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한자리에 앉히는 청문회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거부합니다. 국정조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방해해온 것도 개탄스러운데 3사 희생자와 생존자 대신 3사 중후부처 장관만 지키겠다고 나서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기가 찹니다. 네, 따라서 오늘 이 윤 대통령의 개각설 일축을 놓고 민주당의 비판 역시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인데요. 입장은 나오는 대로 오늘 다정의 중간에라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픽은 충돌도 충돌입니다. 전장현과 서울교통공사가 또 충돌했습니다. 어제도 13시간의 대치 끝에 전장현은 오늘 오전 10시 반 시위를 예고하고 해산했는데요. 2시간 앞서서 이 서울 4호선 성신여대 입구역에서 기습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내리고 다시 타려다가 경찰과 공사 직원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지하철 타게 해주세요! 지하철 타게 해주세요! 맞춰 안 됩니다. 아니 왜 못 타게 하는 거예요? 타게 해주십시오. 지하철 타게 해주세요. 지하철 타게 해주세요. 네, 양측의 실랑이는 이렇게 2시간 이상 이어졌습니다. 연초부터 갈등이 극에 달하는 모습이죠. 전장현은 올해 주말과 공휴일은 뺀 260일 매일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겠다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지하철을 타고자 합니다. 장애인도 시민들과 지하철 함께 타겠습니다. 자유롭게 이동하여 교육받고 노동하고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자유로운 삶을 향한 기본적인 권리, 올해는 반드시 쟁취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권리를 나누어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 서울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계속 맞섭니다. 교통공사 측은 법원의 조정안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내일 정식으로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픽은 강남, 용산 빼고입니다. 국토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에 부동산 규제를 모두 풀었습니다. 세금은 줄이고 대출은 확대해주는 방식입니다. 거래를 활성화해서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이번 대책의 효과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서울 주요 지역의 수요가 일부 늘기는 하더라도요. 높은 금리 때문에 거래가 활발해지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 설맞이 준비입니다.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를 맞아서 정부와 여당은 오늘 오전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대형마트에선 최대 50%의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또 온누리 상품권은 예산을 5천억 원 늘려서 4조 원 규모로 발행하는데 모바일 카드형도 신설됩니다. 또 에너지 취약계층 118만 가구에 대한 지원도 계획 중인데요. 내일 정부는 이 내용을 포함해서 합동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합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